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경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5만 구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당직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공직사회 진출 확대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남직원들의 숙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피기보단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남직원이 주 7회 숙직을, 여직원이 주 2회 일직을 맡고 있어 평균 당직 근무 주기가 남직원은 1.5개월, 여직원은 7개월에 한 번 돌아올 정도로 남직원의 당직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당직 근무제도 개선을 위해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 직원의 77.5%가 기존 숙직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숙직 전담 임기제 채용이 73.4%로 가장 많았으며 여직원의 숙직 참여가 5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에 의하면 당직 전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 숙직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직 매뉴얼 정비와 안전한 숙직 환경을 마련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여직원들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와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당직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 유성구 직원 증원,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와 관련된 3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전 교도소 이전과 관련한 행정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은 대전 시민의 수건 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주민 안정과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2017년 12월 방동 일원을 교도소 이전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 교도소 이전 대상지 선정 보도 이후 추가 보도, 설명회 개최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 과정과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전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어 사업 시행자인 LH가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으로 맡아 2020년까지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교도소의 종원 대비 수용 인원이 약 122%에 달하는 과포화 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총 3,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용 인원 3,200명 규모로 교도소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대전시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행정 절차 추진에 따라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진행 절차에 맞춰 주민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동 주민들의 보상과 이주 등 행정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성구 직원 증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 조직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근무 환경 개선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현안과 새로운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에는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식과 공원 목직과 같은 사업 부서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걸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구청장으로서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기준 인건비 등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조직 개편 시 의원님의 고견을 포함하여 행정 환경 변화 및 지역 여건, 주민 수요 등을 분석하여 인력 운영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구 행정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원, 증원을 적극 시행하고 업무 개선 및 조직 개편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직원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수소발전소 건립에 대한 구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원신흥동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으로 정부에서 전국 100여 개소에 허가를 내주고 현재 12개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며 원신흥동 LH 대전 에너지사업단 내에 주 서브원이 작년 4월에 11.44메가와트 규모로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진행된 점은 좀 더 세심하게 주민의 입장을 살피지 못한 일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다른 한 곳인 원신흥동 524-1번지는 농업회사법인이 공장용지에 신에너지 설비 추가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대전시에서 국토계획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연료전지 발전 시설이 친환경 에너지이고 수소 저장 시설이 없어 폭발 위험이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외 유사 저장 시설의 폭발 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원신흥동은 아파트 등 주거 밀집 지역인데다 인근에 중학교 신설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 반대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산자부, LH 등 관련 기관에 주민 반대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고 적극 반영하여 주기를 촉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심할 때까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봉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교차로 신설 건의안 검토 사항과 장대 삼거리 교차로 입체 방식 변경 건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이후 세종시와 동반 성장에 힘입어 거주 및 유동인구가 지속 증가했고 그에 따른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적정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사이 교차로 신설 건의안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간 구간 도로는 한밭대로와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 현상으로 특히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유림공원 주변 교통 정체는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과 같이 한밭대로의 교통 정체를 피하기 위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갑천대교 앞에 입체 교차로 신설과 도로 확정을 금년 7월 대전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하신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간 교차로 신설 건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시와 구 담당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함께 유림공원과 홈플러스 간 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교차로 신설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장대 내거리 교차로 건설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복청과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삼동에서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공사 중 유성 IC 인근과 유성 복합터미널을 잇는 구간으로 현재 3거리인 장대 교차로를 4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당초 입체 방식으로 교차로가 건설되었으나 총 17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체화로 인한 지역 단절, 고가 도로 주변 슬럼화, 총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입체나 평면 방식의 교통 서비스 등급이 동일하며 신호 대기 시간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평면 교차로 방식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평면 교차로 건설 시 향후 교통 혼잡 심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입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귀담아 듣고 대전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었습니다. 우리 구의 건의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지난 4월 교통 서비스 수준 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면 교차로의 교통 지체 시간은 65.2초, 입체 교차로의 경우는 64.6초로 두 방식 모두 서비스 수준은 D등급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장대 공공주택 지구에서 실시한 평면 교차로 건설 시 교통 서비스 수준인 D등급과 같은 것입니다. 시에서는 평면 교차로 조성 이후 교통 흐름 추이를 살펴 필요할 경우 BRT 차로 개선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외삼에서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공사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기초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교차로 보완 대책과 사업구간 내 내거리, 신호 변경, 정류장 추가 설치 등을 보완 요구하여 구민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영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안산 첨단 국방산업도시 외삼동 포함 조성과 노은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안산 첨단 국방산업도시 외삼동 칠학지구 포함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 시 외삼동 칠학지구가 제외되어 주민들의 상심과 염려를 생각하니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채택된 안산 첨단 국방융합산업단지 외삼동 칠학지구 포함 촉구 건의문 역시 외삼동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54억 원을 투입해 유성구 외삼 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 부근 보기성대로 이름까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LH가 2020년까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과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1년부터 포상과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원주민의 자산권 보호와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LH에서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구에서는 주민의 권리가 침범당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대전시 LH와 전략적인 협조체계로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은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은 농산물 도매시장은 농산물 물류 기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노은 농산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저온 저장고 설치 공사와 LED 조명 공사, 상간의 내외부 보수, 통신시설 개선 공사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 중이며 노은 농산물 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과 유통 변화와 도매시장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전시 연구 영역에 지역 특성과 주민, 유통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객을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도매시장 상가동 주변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잠 지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과 복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진잠 지역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1200여 세대의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문화 가정 및 건강 가정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이분들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대전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가 간평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역적 균형을 위하여 구암동 평생학습센터 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맞벌이 가족이 많은 특성상 참여율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기 투자 계획에 따른 구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추가 소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안배와 접근성 등을 살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복명동 지역 유흥가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 관광특구인 복명동 일호는 과거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밀집하였으나 최근 주거와 문화 중심의 관광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흥주점과 안마소 등에서 호객행위와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복명동 지역 유흥가 일대 호객행위 및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건전한 영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만 단속을 비켜가는 호객행위와 무분별한 홍보 전단지 살포 등 도시 안전을 해치는 불법 영업행위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 그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 대전시에서는 음란, 사행성 전화번호 광고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광고물 제로와 단속 시스템, 일명 전화 폭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우리 구에서도 시와 적극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유흥주점 및 안마소 등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유성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여성과 아동 친화적인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의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향후 추진 계획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추진, 그리고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과 악취민원 개선 사항, 대전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항과 관련된 총 5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건 과제이며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지난 9월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현재 착공 신고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KPIH의 지역 상생 방안이 미비한다는 지적과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주변 골목 상권 상생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는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적은 터미널 사업의 특성과 그동안 사업 시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지난 사업협약 시 지하 연결 통로 조성과 공원을 만들어 기부 체납할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사의 대전으로 본점 이전, 지역 제품 우선 구입,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역 상인과 유성 전통시장 지원 방안,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상생 방안을 협약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 입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전문가의 자문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소상공인 보호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왔습니다. 향후 터미널 내 대규모 점포 입점 시에는 지역 상권과 상생 발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 채용, 매출액의 일정 부분 공익사업 참여, 지역업체와 지역제품 활용 등 골목 상권 보호와 지역 상생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생 방안과 교통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울렛은 관광호텔과 판매시설, 영화관 등 대규모 복합시설로 조성되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현대 아울렛 입점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지역 상생 및 교통 체증 유발 등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지역 소상공인, 주민, 대형 유통기업 모두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협력 계획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상인 상생 협력, 지역 발전 기업 활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는 지역 내 소외계층 후원과 마을 축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중소상인 상생 협력 관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며 지역 발전 기업 관점에서는 유성구 주민 우선 채용을 기본 목표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며 관평천 수변공원과 연계한 시설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 영향평가 검증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렛 주변 원활한 교통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주변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구획을 법정 주차대서의 235% 설치와 주변 8개소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 이상으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차량 엉킴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지 동쪽과 남쪽, 북쪽 총 3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준공 후 사후 모니터링을 1년간 시행하여 분기별 교통 개선 대책과 필요시 추가 주차구역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 관련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 임대주택 관련 대덕대로 및 주변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구 및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협의 시 주민과 이용자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사업지 서측에서 유송대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과 관평동 묵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시행자와 대전시가 사업비를 50%씩 분담 이행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되어 사업 시행자 측에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신청 시 주변의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악취 민원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산업단지와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구죽 관평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며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구는 시, 대덕구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24시 악취 종합상황실과 민간 합동 야간 악취 순찰반 운영, 악취 배출 시설 오염도 검사 등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9월 말 악취 민원 건수가 3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0억 건보다 약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 기존 대덕 산업단지 일원에 설치된 악취 모니터링 센서를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우리 구도 시와 대덕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악취 배출 사업장 합동 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악취 저감 TF팀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해 악취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에 대한 KDI 적격성 조사가 지난 6월 통과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시설의 현대화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전 대상지인 금고동 일원이 자원순환단지,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집중되다 보니 주민 불만이 커져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시에서도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설득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생활환경 및 위생을 책임지는 문제이며 단시일 내에 끝내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대전시와 유기적인 공조 및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유성형 돌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6개 선도지자체 선정에 이어 내년에 5개의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대전시에서도 3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전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이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 이바라키현
경기도 부천시 등 국내외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민관 협의체 및 TF팀을 구성하여 상생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내년도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이 내년도 재직 개편에 확충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구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하여 전방위적인 주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변화하는 복지 모델을 빠르게 흡수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유성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당장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유성구가 자치분권 선도도시, 새로운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의회와 소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질문에 관한 구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